그때 그 안전교육을 오늘 이번 시험으로 잡아봤고요. 첫 번째 시간은 관계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수상레저안전법, 회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레저안전법입니다. 자, 목적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고요.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입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수상레저 활동이라 하면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의 활동을 수상레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상이라 하면 첫 번째, 바다와 같이 해수면이 있고요. 저수지나 하천, 댐, 호수 등과 같이 내수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무동력에 의한 그 레저 기구인데요. 래프팅이 되겠습니다.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을 따라 레저 활동을 하는 게 래프팅입니다. 또는 급류 래프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은 급류 래프팅을 할 때 래프팅의 그 기구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덕키라고 하는 카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보시겠지만 지금 급류 래프팅 경우에는 배의 좌측, 우측, 좌현과 우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좌현에 있는 사람과 우현에 있는 사람, 패들링을 하는 사람을 패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패들러들이 한쪽 방향으로 젓는 게 급류 래프팅이고요. 우측과 같이 양쪽 날이 있어서 젓는 걸 카약 또는 덕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수상레저 기구,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 이때는 무동력이나 동력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첫 번째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동력 요트도 포함되고요.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링,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세일링 요트는요, 크게 그 세일링 요트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트는, 크루즈 요트는요, 안에 캐빈이 있는 것, 그러니까 화장실, 침실,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걸 캐빈이라 얘기하는데요. 캐빈이 있으면 크루즈 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요트도 두 가지로 나눠지면 바람의 힘으로 가는 세일링 요트와 동력의 힘으로 가는 동력 요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시행 규칙으로 정한 것들은 무동력 보트들이 대부분인데요. 무동력 또는 동력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 견인되어 가는 것들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무동력 요트, 그 다음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케이블 수상스키, 케이블 웨이크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9번에 보시면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라고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랍이라든가 트램플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나머지 물추진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트스키의 원리랑 비슷해서요. 워터 제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추진 기관이 있어서 수시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수상 레저 기구. 자,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 모터보트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수상 오토바이. 그리고 맨 하단부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모터보트이지만 공기 주입식으로 돼 있어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모터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브 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측편에 있는 그 요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세일링 요트입니다. 앞에 그 크게 범선에 있는 돛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걸 세일링 요트라고 하고요. 저런 형태이지만 돛이 없는, 세일이 없는 동력으로 가는 것들을 동력 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동력 레저 기구가 되겠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무동력이라 하면
동력 기관이 없는, 그러니까 바람의 힘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간다든가 아니면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견인되어 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보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조정 경기가 되겠는데요.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누, 카약 이런 것들처럼 특징이 패들이 양쪽에 있어서 젓는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 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이지만 그 똑같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로보트가 되겠습니다. 로보트의 형태가 되는데 패들이 두 개 있어서 양쪽을 동시에 젓는 것이 되겠죠. 자, 지금 보이는 체크를 하고 있는 것들이 견인되어 파라세일링 그리고 우리 수상 스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견인되어 가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뭐 워터슬레이 그러니까 바나나 보트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견인되어 가는 것들도 다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게 윈드 서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그 서핑하고 요 하단부에 있는 딩기 요트하고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도 타기에 있는 서핑 형태의 밑에 있는 이런 요트의 세일을 혼합시켜서 붙여놓은 게 윈드서핑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건 좀 이따가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륙 양력 기구입니다. 복합형 기구인데요. 위에 상단에 보이는 그 사진은 우측에 있는 그거는 ATV처럼 사륜 바이크처럼 이렇게 가다가 좌측으로 수상으로 가면 바퀴가 접혀서 제트스키처럼 이렇게 그 수륙 양용 복합형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에 보이는 것도 똑같이 이 바퀴에 굴러가는 형태의 추진이 기관이 되어서 배도 운영할 수도 있고 자동차처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공기 주입식 그런 구조물도 여기 이게 불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런 그 고정장치 없이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수상 레저 기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형태에서 아까 똑같이 불납이라는 건데요. 떨어지면 반대편에 이게 여기가 사람입니다. 이 불납의 형태가 크면 클수록 아주 높이 뛰는 이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추진형 보드, 이게 플라잉 보드입니다. 여기 추진 기관으로서 여기 보시면 물을 뿜어내면서 이게 떠올랐다 가라앉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봤던 그 수상스키의 추진 기관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가 연결해서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이 제트스키가 같이 동반되어 활동하는 수상 레저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상 레저 활동 또는 수상 레저 기구와 동일하게 생긴 배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수상 레저 안전법이랑 별개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소던 사업의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 하는 행위, 즉 우리 어민들이 하는 낚시 또는 섬과 섬을 이용할 때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 배를 타고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법 자체가 수상레저 안전법이랑 틀리기 때문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 배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가끔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 경주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를 탈 때 선수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코치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운반수단,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듯이 우리가 그 조정 경기나 카누 경기처럼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선수들은 배들을 타지만 코치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상 레저 기구랑 똑같이 생겼지만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입니다. 이거 낚시 어선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포츠 피싱, 그러니까 낚시를 하게 될 때 낚시 어선에 의해서 이용료를 부담하고 낚시를 하는 것들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조종 면허를 취득을 하고 그 자기가 그 소유하고 있는 배를 이용해서 갈 때는 이 낚시 어선법이 아니라 수상 레저 안전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상레저 안전법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배를 가지고 낚시나 이런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거나 이런 사업 행위를 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 조종 면허를 취득하시고 자신의 배를 가지고 낚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종면허입니다. 자, 조종면허, 일반 조종면허는 크게, 보통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처럼 이런 동력을 가진 면허는 일반 조종면허이고요. 요트, 밑에 있는 요트 면허는 아까 세일링 요트입니다. 세일링 요트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는 요트 조종면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일반 조종면허 같은 경우에는 1급 조종면허와 2급 조종면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점수와 차이고 그 채점 기준이 틀리긴 하지만 1급 조종면허 같은 경우에는 수상 레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시험 대행 기관의 시험관으로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1급 조종면허가 필요하고요. 2급 조종면허인 경우에는 개인용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배를 이런 레저 기구를 이용하고자 한 사람은 2급 조종 면허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1급 조종 면허 수상 레저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사업자에 종사하는 사람, 그 모터보트를 운행을 한다든가 수상 스키나 이런 것들을 견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1급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트 조종 면허는요. 요트, 세일링 요트에 한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동력 요트 같은 경우에는 1급 조종 면허나 2급 조종 면허를 취득하셔야 동력 요트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트 조종 면허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시험을 보게 되겠는데요. 일반 조종 면허랑 유사한 점은 저반, 이안, 그 다음 사행은 없고요. 그 앞에 범주라고 해서 세일을 폈다가 접었다가 이런 경우가 그 요트 조종면허의 시험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종면허 갱신입니다. 조종면허는 발급일로부터 7년이 되는 해에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갱신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안전교육을 3시간을 이수하셔야지만 조종면허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종면허의 결격 사유입니다. 14세 미만인 자, 그러니까 지금 빠르면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이런 그 조종면허를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세 미만인 자는 결격 사유이고요. 정신질환자, 이런 그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이런 사람들 결격 사유고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입니다. 다섯 번째,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 레저 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 조치를 안 하고 달아난 자를 이날로부터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종면허의 취소와 정지입니다.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본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그 점수를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종면허 정지 기간 중에 조정한 경우, 조종면허 정지 기간이라고 하면 아까 그 일반 조종면허를 취득을 하고 7년 이내에 그 안전교육을 받아서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7년이 지난 이후부터
면허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을 받지 않고 한 정지 기간에 조정을 하면 면허 취소와 정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뭐 살인 또는 강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뭐 심지어는 우리 뭐 바다에서 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은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정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 이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정지 사유입니다. 고의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이라고 하면 뭐 레저 기구를 운영하지 않는 장소, 그런 것들도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정한 경우, 약물로 인해 조정 불능 상태에서 조정한 경우, 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상 레저 활동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기상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레저 기구를 탄다든가, 수상 레저 기구를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뭐 그 농업 영수 기반이라든가 식수를 목적으로 한 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취소나 정지 사유 중에 7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장비 착용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일반적으로 구명조끼, 조끼 형식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급류 래프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급류 계곡이나 뭐 이런 쪽을 내려다 보면 주변에 바위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명조끼와 안전모,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지만 그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명조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래프팅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위반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은 처음 1회 적발 시에 1인당 10만 원이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서퍼입니다. 그 파도 타기 아까 그림에도 봤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그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적당한 파도의 위치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동 도중에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를 받아서 점점점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속으로 파도를 피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패들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드를 가지고 있지만 구명조끼는 입지 않았습니다. 이 서핑 특성상 물속으로 파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물에 뜨는 성질로 인해서 가라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퍼인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법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일 때는 안전장비 착용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이 우측에 보이는 보드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드리시는 이 보드와 사람의 발목을 연결한 이 로프가 있는데 이게 보드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핑 특성상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랑 떨어지지 않으라고 보드리시를 착용하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도 똑같은 합법적으로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타적으로 더 구명조끼, 구명의가 되겠는데요. 옷의 형태로 생긴 이런 옷을 입고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스킨스쿠버라든가 겨울철에 뭐 서핑을 한다든가 이런 레저 활동을 할 때 슈트를 입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같이 그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스킨스쿠버의 다이버들이 이런 슈트를 입고 바로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이런 그 보트를 탑승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법이었지만 지금 착용 개선 여지가 슈트만 입어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팽창식 구명 장비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허리에 차는 거고요. 나머지 구명조끼 경우에 물에 빠졌을 때 자동적으로 팽창되는 이런 구명조끼가 있고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런 여기 약간 손잡이가 나와 있죠.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팽창이 되는 구명조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그 선상 위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처음에는 팽창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간소한 형태의 이런 팽창식 구명조끼를 많이 착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구명조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팽창식 구명조끼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 뜰 수 있는 부력제가 자기 가슴 앞에, 그 다음 목 뒤로 이런 형태로 부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왼쪽에 보이는 이 조끼 형식의 구명조끼는 몸 전체를 가려주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몸 전체를 가려주면 아무래도 보온의 효과도 있겠고요. 그 다음 부력이 더 좋아져서 이런 구명조끼를 많이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만약에 그 이제는 그 선상에서의 사고, 그러니까 모터보트의 충돌이라든가 전복이 된다든가 이러면 교통사고하고 유사하게 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보트와 충돌로 인해서 그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물로 빠지게 되겠죠. 빠질 때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이런 구명조끼, 지금 구명조끼의 형태는, 그러니까 머리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숨을 쉴 수 있지만 엎드려진 형태에서 쓰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숨을 쉴 수가 없겠죠. 머리가 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 팽창식 그 구명조끼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기 앞 가슴과 목 뒤에 그 부력제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하늘 보고 쓰러져도 충분하게 호흡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반대로 이게 엎드려지게 되면 가슴 쪽에만 부력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잃더라도 인위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조끼이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레저 활동을 할 때 팽창식 구명조끼라든가 일반 구명조끼를 선택해서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항 규칙입니다. 경계 및 항해 구역, 주위의 상황 및 다른 레저 기구와 충돌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또는 청각 그 밖에 상황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시각이라든가 청각, 시각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뭐 모터보트 소리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빠졌어요라든가 이런 시각과 적절하게 그 청각을 활용해서 주변의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발생 요소를 많이 고려한 조속 운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이빙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변이라든가 계류장 및 교량이라든가 20m 이내의 교육, 이런 곳에 해양경찰서장이나 시군수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항상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운항 규칙 중에서 그 위험 요소 많은 이게 다이빙대라든가 계류장뿐만 아니라 그 항 안에 저항을 할 때도 항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안전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노트라든가 5노트 미만이라든가 이런 정해진 속력을 숙지하셔서 운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 중에 운항 규칙 네 번째, 다른 수상 레저 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는 음성 또는 수신호를 이용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알리고 우연적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배는 항상 서로 그 충돌의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우연적으로 피해야 되지, 왼쪽으로 피해서 충돌이 되면 과실이 훨씬 좌연적으로 피한 배에 과실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있는 해상안전법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무조건 우연적으로 진로를 피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